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탐정에서 들여다볼 사건 뭔가요? 네, 용인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이름부터 사실 섬뜩해요. 네, 피의자가 중국 국적의 49세 남성 유동수입니다. 예. 조선조라고 부르죠. 중국 동포예요. 어제 용인 동부경찰서가요, 이 유 씨를 살인 그리고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모습을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던 이름인데 류동수. 잔혹한 범죄 저질렀다고 다 얼굴 공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강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신상 공개 요건이 있어요. 네. 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일 것, 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자백을 했습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화면상으로 볼 때는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어요. 범행을 부인하는 거냐? 그랬더니 네 라고 짧게 대답했거든요. 또 고개 숙이거나 뭐 얼굴 가리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명확하지 않다면서 나중에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없다고 말하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이 유동수 사건. 대략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죠. 네, 지난 7월 26일이었는데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출근도 하지 않고 또 연락도 안 됐어요. 동료가 신고했습니다.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 U씨를 용의자로 보고 다음 날인 27일 긴급 체포한 후에 구속했습니다. 거의 곧바로 유 씨가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죠. 실종된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통해서 U씨와 A씨가 만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네. 또 결정적으로 U씨가 살던 원룸 방에서 A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혈흔이. 또 CCTV 영상도 확보했는데요. 경찰이 U씨가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을 내다 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U씨는요,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A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A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이요,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집 주변을 수색했어요. 네. 그래서 이틀 만인 29일 저녁에 인근 하천변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발견했고요. 또 그 후에 이틀에 걸쳐서 시신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발견했습니다. 잔혹했어요. 이게 참 이게 상반신 등은 이제 U씨 집과 2km 정도 떨어진 하천변에 매장도 있었고요. 네네. 나머지 부위들은 다 또 역시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살인, 사체훼손, 유기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유 씨는요 10년쯤 전에 제해동포 비자로 입국해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네. A 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유 씨와 A 씨는 모두 중국에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였지만 최근에 헤어진 상태였죠. 헤어졌는데. 네. 그런데 살해하고 사체훼손까지 한 건 왜 그래요? 사실 경찰도 정확한 범죄 동기를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서 혹시 치정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이렇게 가까웠던 사이에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벌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해?라고 했던 사건. 네. 저는 번뜩 떠오르는 게 네. 고유정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 남편 살해. 예.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방법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해도 결국 시신을 아예 찾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몇 올로 맞아요. 장리를 치렀잖아요. 맞아요. 또 얼마 전에는 지인 살해하고 사체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네. 그런 파주의 30대 부부가 구속되기도 했고 그 사건에서는 또 유기한 그 사체의 일부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참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은 늘 있었죠. 늘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유독 잔혹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살인 사건 하면 다 요즘은 토막을 내고 막 유기를 해도 잔혹한 방법이고 도대체 왜 이런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차근차근 좀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죄적 인멸과 CCTV. CCTV가 왜요?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든 우발적인 범행이든 살인 후에 범행을 은폐하고 죄적을 인멸해서 처벌을 피하려면은 살인의 증거인 사체를 숨겨야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CCTV가 촘촘히 설치되면서 범인 검거와 증거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숨기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특히 사람 사체의 뭐 크기, 모양, 이제 무게 등으로 인해서 촘촘히 설치된 CCTV를 피해서 들키지 않고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시망을 피해서 사체를 옮기고 숨기기 위해서 예. 이러한 끔찍한 사체 손괴를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특히 더 끔찍하게도 예, 예. 지문 확인을 막기 위해서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 상태를 통한 신원 파악을 막기 위해서 치아를 훼손하거나 진짜요? 이런 일도 상당히 좀 기능적인 관점에서 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네, 응징과 경고. 엄청난 갈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해하고 또 살해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추가 응징 차원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민족 갈등, 뭐 부족 갈등, 전쟁, 내전, 그렇죠. 종교 갈등 등등인데요. 뭐 오래된 가정 폭력이나 성학대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피해자와 관계에 있는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체 훼손을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을 보고 너 느끼는 거 없어? 이런 네. 경고의 메시지로 끔찍하게 또는 살해한다. 경찰에 말하지 마라든지 여러 가지 협박일 메시지가 수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끔찍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분노 사회. 네. 살인과 사체 훼손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얼마 전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죠. 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범인 장대호요. 모텔 투숙객과 시비가 있었어요. 네. 숙박비 4만 원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나 네. 서울대공원 시신훼손 사건의 변경석 등 역시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된 거였죠. 이게 분노 사회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면 이게 분노심을 느끼더라도 사회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소소한 걸로 싸움이 시작돼서 말다툼하거나 더 격해져서 주먹 네. 다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너무나 이게 살해로 연결된다는 게 너무해요. 그래서 그런 통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장치가 망가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좀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폭발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 건데 네. 형사정책연구원이 살인범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살인 가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피상적이고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범행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이러한 잔혹범죄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방어적이어서 잔혹한 거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계기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뭐 좌절이나 울분이 쌓이면서 네. 우리 사회의 긴장 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 사회가 되면서 잔혹 범죄도 더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보도량의 증가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첫 번째 측면으로는요. 이런 끔찍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보도나 동영상이 늘어나면서 네. 유사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제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2017년 대검 범죄 통계를 보면은요, 이게 10년 동안에 살인 범죄가 약 20%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강도는 무려 75%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네, 성범죄를 이제 제외하면 나머지 강력 범죄는 점점 주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CCTV 아까 얘기하셨지만 CCTV 때문에 더 살인 후에 훼손이 심해지긴 하지만 또 이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런 보도를 통해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해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더욱더 엄벌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사체 훼손죄는 이제 형법 12장에 있는 신앙에 관한 죄거든요. 이건 즉 사망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족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크거든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경찰청 통계 보면은요, 우발 살인이 3분의 1에 달하고 보복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1% 미만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형량 낮추기 위해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겠죠. 따라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동기를 정확히 밝혀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유동수 사건으로 들여다본 우리 사회의 잔혹 사건들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